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와 그리고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 반도체 종목 중에서요,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의 올해 최고가 돌파에 따른 상승 논리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1.2%, 나스닥도 0.7% 하락을 하면서요,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여전한 모습이 있죠. 특히요, 유럽 증시의 낙폭이 더 커졌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독일이 4.2%, 영국은 5.3%로 큰 폭의 하락이 있죠. 자, 아시아 중에서도 일본이 2.8%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고, 대만이 약보합 수준이네요. 0.4% 하락. 중국 증시는 오히려 0.6% 상승이에요. 자, 미국 증시를 봐도요, 나스닥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에 4.4% 강세죠. 다우지수는 약보합인 0.1% 하락에 그쳤는데, 자, 이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그리고 덜 올랐던 종목군들, 국가 지수는 그렇죠? 상승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동안에 덜 빠지고 많이 오른 유럽 증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렇죠? 다우 지수라든지 이러한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근에요, 실리콘뱅크라든지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등 그렇죠? 이 유동성 위기들이 발생됐는데 그렇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만약에 이것이 파급적으로 크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나스닥 지수도 크게 빠져야 되고, 중국 증시도 크게 빠지고, 대만도 크게 빠져야 되는데, 먼저 크게 하락하고 덜 오른 국가 증시는 그렇죠? 안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이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국내 증시 주말에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그렇죠? 좀 불안한 출발이 예상돼요. 특히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이죠. 뭐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속폭 순매수 한 80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한 주 동안에 7천억 외국인들 매도했고, 또 개인도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1천억대, 1,100억대 매도, 기간만이 한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전환되는 그런 모습, 특히 2월 15일 이후 또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전환됐는데, 그동안에 한 2조 3천억 매도, 이것이 좀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지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나. 근데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난주에도 이어졌지만, 선물 시장의 쪽에서는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14일 날, 그러니까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 52포인트 빠지는 화요일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4천억, 그죠? 1조 4천억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18,000 계약이나 증가했다. 즉, 외국인들이 크게 하방으로, 하락으로 베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수장 증권TV에서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우리 오후 시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많이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다가 막판에 크게 안 줄면 2만 계약 넘다가 18,000이 크게 안 준 거예요. 안 줄면 어떻게 한다? 선물 세력들은 거의 단기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히려 매도를 크게 해서 이익을 보고 나오려는 환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자, 화요일날 크게 매도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21,000개나 감소했죠. 즉,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베팅했던 물량을 3일 동안에 환매수하면서 다시 들어오면서 끝났다. 그래서 지수는 반등이 됐어요. 그러면 환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방향성 상방으로 볼지 하방으로 볼지 이번 주에 아마 다시 결정했는데, 그 방향대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 해서 월요일날 외국인들의 순매도냐 이 매매 동향하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면요, 아마 그 방향대로 최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글로벌 증시, 아까 말한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만은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박스권 움직임 맞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2250, 그러니까 보면은 작년 9월 말에 2100 최저점 찍고 올해 초에 그죠? 2180포인트 찍고 그죠? 근데 저점이 낮아지기보다는 이번에는 지난 2180포인트 위에 있는 그래서 한 2250포인트를 저점으로 보고 그리고 상단은 2500으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2350을 기준가로 지금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냐. 그래서 만약에 2350이 무너지면 좀 단기적인 들어간 물량은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지 않아서 큰 흐름으로서는 박스권 움직인 거 지금의 기준가는 2350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은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모니 관심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많이 벌라고 하는데 참 주식시기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분할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그래서 섹터별로 전기전자, 그죠? 한 섹터, 그리고 자동차 뭐해서 자율주행 2차전지, 2차전지도 소재, 장비, 폐배터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것도 한 섹터, 그리고 바이오, 케이크 한 섹터, 그리고 기타에서 로봇, 음식료, 리오프닝, 경기 민감주, 그죠? 한 섹터에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그래서 작게는 4-5종목, 많게는 한 9-10개 종목으로 포트를 짜면은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는 좀 비중을 줄이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종목 중에서 이 전기전자 지난 금요일에 좀 큰 폭이 올랐는데 그죠? 거기에 대한 삼성전기하고 그죠? SNS 때 가온칩스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요,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이라고 있죠. 이소장 증권TV에서 지금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서 하루에 한 3-4회 정도 장 전에 시장 뉴스 특징주라든지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 단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장기 종목 중에 진단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한 2-3번 정도로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하고 종목에 대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조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비중 조절만 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분들, 그죠? 그런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 반드시 성함하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보내주시면은 월요일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볼까요? 삼성전기가 지난 금요일 날, 그죠? 종가 기준으로 올해 연중 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삼성전기 상승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거는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그죠? 이번 주에 나온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를 봐도요, 영업이익이 한 1278억으로서 기존 추정치보다 한 12.3%를 상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뭐 한 70% 가까이 감소한 거지만은 전분기 지난 해 4분기보다는 그죠?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뭐 키움이라든 대신증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키움이 한 1350억 대신이 한 1400억까지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1분기 실적의 전망치들이 거의 1000억대 후반 정도였는데 이제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죠?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이후 삼성전기 어느 부분에서 좋아지냐? 삼성전기는 크게 주력 사업이 3가지로 나눴죠. MLCC, 반도체, 기반, 카메라 모델인데 이 중에 MLCC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44%가 바로 이 MLCC에 나오고 영업이익도 한 60-70%가 이 MLCC 쪽에서 나오죠. 근데 작년에 실적 부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MLCC 쪽에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또 이쪽을 또 주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죠. PNS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MLCC 시장이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120억 달러에서 2030년에 350억 달러까지 해서 한 2배 이상 MLC 시장이 성장한다. 특히 전장용도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MLC 시장에서 24% 시장 점유율을 하면서 세계 2위에, 지금 1위가 일본의 무라타로 한 34%죠. 근데 이것을요,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삼성전기 중앙연구소에 꾸린 이 기존 이 TF팀을 그룹으로 승격을 시키면서요, 이 MLC 역량을 강화해서 이 일본 업체 무라타하고 격차를 좁힐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MLC 부분의 계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나는데, 특히 실적 부분, 올해 2월인가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을 출시를 했죠. 근데 반응이 좋아서 이 초소형 또 고용량 이 MLC 판가가 좀 유의미하게 오를 걸로 좀 추정이 돼요. 이건 좀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러한 부분, 또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MLC 부품 주문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스마트폰 수요가 판매량의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지금요,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서 아마 판매량이 이 리오프닝과 맞물리면서 조금 큰 폭으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은 이 MLCC의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는 데다가 최근에 MLCC의 가동률 조정으로 인해서 재고가 크게 낮아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재고량이 크게 늘어났다가 다시 원위치 수준, 그러니까 정상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삼성의 갤럭시전자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실적이 좀 빠르게 성장이 기대가 되는요, 그러한 전망이 우세하다. 또 전기차 시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전기차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삼성전기의 이 사업부별로 이 전장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자율주행 들어가니까는, 그리고 저층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기차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전장용 MLCC는 스마트폰용보다 두세 배 이상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고부가 제품들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삼성전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요, 이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폰스에 따르면은 삼성전기의 글로벌 전자용 MLCC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4%, 전자용 MLCC가 지난해 4% 수준 시장 점유율이 안 됐는데 올해 13%까지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죠. 이 고부가 제품인데, 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내 MLCC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장용 MLCC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그죠? 성장. 그래서 이 성장세가 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그래도 그나마 돈이 나왔던 부분이 반도체 기판인데, 전자용, 아까 말한 전기차용, 그리고 서버용, 그죠? 개발로 인해서 판매량이 좀 크게 확대될 수 있고, 또 카메라도 아까 말한 갤럭시 S23이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호전해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 장점은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삼성전기의 차트 모양을 보면요. 자, 이것이 이제 화면에 나온 것이 삼성전기의 차트 모양인데요. 자, 15만 원대에서 지금 두 달 가까이, 그죠? 두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 축적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또 수급적으로도 지난 한 주 동안에 개인이 35만 주가,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개인이 35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이 4만 주 매도, 기간이 40만 주예요. 특히 언제죠? 지난달 중순서부터 손바뀜이, 그러니까 이 바닥권 지난 9월 말일날서부터 2월 한 20일인가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지난달 중순서부터는 외국인들에서 기관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소폭 매도와 그 물량 또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죠. 올해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 222만, 죄송합니다. 70만 주 순매수하고 기관이 158만 주 순매수, 개인이 222만 주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대로 2월 21일서부터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하지만 그 물량을 다 기관이,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많이 사고 그 물량을 일부 주면서 그것을 또 기관이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하나 흠은 이것이 이제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삼성전기의 상승폭도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목표가 한 16만 5천 원에서 한 17만 원까지 좀 보면서 대응하자. 그래서 지금 상태 15만 원 지금 초반대니까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만약에 조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좀 단기적인 관점 내지 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삼성전기 일단은 우리는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주가 강세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먼저 정부에서 활성화 정책이죠.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그러니까 단지를 구축을 하고 또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죠. 자, 특히 이 세제 혜택은 올 초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반도체,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세제 공제율을 한 15% 최대 상향을 하자라는, 그래서 K치수법을 발의를 했는데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감세라는 이유로서 정부 입법안을 그때 거부해왔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전격 합의로 인해서 이달 말에 본회의 처리가 계획이 잡혔다. 그래서 이 정부의 지원책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을 하게 돼서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5개, 그리고 이 소부장과 팹리스 업체 150개를 유치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죠. 이렇게 한일 양국이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정상화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가 금요일날 무료 정보 발송에도 아침 오전에 했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IT 섹터죠. 오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웬만한 좀 5%에서 15%씩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주들 오늘 큰 폭에 오르는 모습인데, 자,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증시 주말에 새벽에 마감된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나마 그죠? 지수 하락했는데도 플러스 0.1%죠.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는 얘기. 그러면 조금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좀 큰 흐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수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지금 이제 3월 하순으로 넘어가죠. 반도체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반도체 업황 부진이죠. 근데 3월 말이 지나면은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1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그렇죠?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당연히 반도체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반도체 그렇죠?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또 단기적인 접근도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렇죠? 삼성그룹이 로봇 관련주죠. 우리가 1월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말 연초에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삼성이 지분 투자한다고 해서 아주 급등했죠. 자, 요번에 1월달에 지분 인수를 하고 요번에도 또 한 90만 주인가요? 그렇죠? 91만 주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한다는 소식이 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이 지분 확대한 회사들이 주가가 크고, 또 엠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가 이 지분 투자를 한다면서 큰 폭의 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이 크게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보면은 그죠? 엠노, 그죠? 삼성 SDI가 지분 투자한다면서 큰 폭이 올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죠? 크게 3일 연속 크게 올라오면서 역사 신고가. 자, 우리가 연말 연초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죠? 이 종목 우리가 했던 때가 이 3만원 초반대인데 지금 벌써 12만원까지 큰 폭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이 투자한 회사들이 뭐뭐 있을까? 자, 원익 IPS, 그죠? 3.8% 지분을 투자를 했고, 그죠? SNS텍 8% 지분 투자했고, FST 7% 지분 투자를 했고, LOT 베쿰도 7%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는데, 특히 이 중에서는 저는 SNS텍을 우리가 봐야 되냐. 우리가 이 EUV 관련해서 극자외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한번 SNS텍, 그죠? 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도,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인데,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 SNS텍 한번 볼까요? SNS텍은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 아까 말한 극자외선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좀 펠리컵을 개하는데,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얘기죠. 그 이후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크게 뜨고 조정을 잘 받는 것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서 뭐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몸통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특히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렇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SNS텍, 요 정도 수준에서 한 전체 몸통의 3분의 1 수준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반도체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도 되기도 했었죠. 사내 유보금이 삼성전자 한 145조래요. 역대 최고 규모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죠.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게 디자인 하우스 기업. 그렇죠? 그러면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 업체들이 가장 주목이 된, 그러면 거기에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가 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온칩스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자, 차량용 반도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지금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AI 아닙니까? 그죠? 인공지능. 근데 이 가온칩스가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집중을 해주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상장된 회사는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온칩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죠. 이제 가온칩스죠. 자, 아까 만들어 지금은 따라가지 않고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 삼성과 연결된 지분당 원익 IPS. 자, 하나마이크로는 패키징 업체로서 삼성 출신이 나가서 회사 차린 회사죠.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또 FST, ESB도 좋은 모습이지만은 어차피 좀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가온칩스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반도체 종목군들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해서 따라가기는 부담되지만 좀 조정을 받을 때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삼성과 연관된 지분을 투자하고 또 EUV 쪽으로 있는 SN 에스텍이라든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인 그 중에 이 인공지능과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이 가온칩소 두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자. 자, 앞부분에서는 좀 무료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거고, 이거는 현대투자 회사 차원에서 여러 명이 회의를 거쳐서 엄선해서 종목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와는 완전히 뭐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가격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나는 당당하게 돈 내고 받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안정하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